네, 컨트롤 알트 N을 누르면요. 역시 죄송합니다. 컨트롤 알트 N을 누르면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N이 아니라 컨트롤 알트 N. Don't save. 세이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N을 눌러서요, 1280720으로 꼭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듀레이션을 저는 20초만 잡겠습니다. 네, 20초만 잡고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터를 쳐서요, 바운드라고 하죠. 엔터를 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운드라고 하고요. 컨트롤 N을 눌러서요, 사이즈를 좀 바꾸겠습니다. 한 300? 한 300에 300으로 정도 바꾸고요. OK를 누르겠습니다. 얘는 엔터를 쳐서, 여기도 똑같이 엔터를 쳐서, 여기는 볼이라고 하죠. 공튀기니까 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컨트롤 Y를 눌러서요, 컨트롤 Y는 솔리드 레이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뉴에서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똑같이 볼이라고 하고요. OK를 누르겠습니다. 네모인데 무슨 볼이냐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왼쪽 버튼을 좀 길게 누르면요, 얘네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고요, 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잠시만요, 얘가 떴네요.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운드라는 컴포지션을 가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볼을 집어넣고요. 공이 이제 생겼죠. 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쓰실 겁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얘는 이제 또 배경을 또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Y 눌러서 OK를 눌러주고요. 이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볼이 하얀색이라서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다시 볼 컴포지션으로 가서요, 컨트롤 Shift Y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바꿀 수 있게 나옵니다. 색깔을 뭘로 바꿀까요? 이런 색깔로 바꾸죠. 오케이. 그러면은 바운드에 가면은 공 색깔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많은 게 지금 집약되어 있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좀 빠릅니다. 에펙 할 때는 상당히 빠릅니다, 말이. 어차피 또 한 번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램프를 누릅니다. 옆에서 램프, 이펙트 부분이죠. 그리고 램프를 이 BG, 이 솔리드하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레디얼이라고 놓고요, 색깔을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쭉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을 얘하고 좀 어울릴 만한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색깔로 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그리고 얘는 좀 더 어두운 색깔로,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색깔로 좀.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잘 보이네요. 얘를 조금 더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보죠. 이렇게. 이 색깔을 좀 더 환한 걸로 바꾸고요. 이렇게 환한 걸로 좀
보겠습니다. 내려가라. 네. 그리고 볼 색깔도, 예. 볼 색깔이 너무 좀 그렇죠. 하얀색으로 그냥 다시 갈게요. 컨트롤 Shift Y를 눌러서요. 약간 이런 톤의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예, 색깔이 좀 잘 보이죠, 이제는. 여기에서 공이 이제 이렇게 튀겨서 팅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탕 갈 거예요. 매우 쉬워 보이죠? 네, 매우 쉽습니다. 쉽게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스케일 S자를 말하기 전에 딱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이 딱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트랜스폼이란 뭐냐, 말 그대로 변형이라는 겁니다. 변형. 저번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F은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형. 오브젝트의 위치, 오브젝트의 크기 외에도 쉐이프라는 녀석은 많은 걸 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몰핑과 같은 상당히 다른 느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되는 건 이 트랜스폼 다섯 가지.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어퍼시티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축키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단축키 포지션 P, 포지션이죠. P를 누르면 지금 여기 포지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 스케일입니다. S, 스케일, 크기. 그 다음에 T를 누르면 어퍼시티입니다. 왜 O자를 안 누르고 왜 T인가?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퍼시티 할 때 그 T자를 넣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회전, 로테이션, R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키가 들어갔으면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이제 된다면은 U키를 누르면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키가 들어가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U키는 안 먹습니다. 예, 우선 스케일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너무 좀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한 71% 정도로, 한 75 정도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 정도쯤에 갖다 놓고요. P자를 누르겠습니다. 포지션 P자를 누르고요. 이제는 키프레임을 줄 겁니다. 딸깍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키를 눌러서 좀 더 확대를 할 겁니다. 얘가 한 5프레임 정도 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쭉 떨어질 겁니다. 또 5프레임 정도 갔을 때 이렇게 떨어진 녀석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5프레임 갔을 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또 20프레임 정도 갔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얘보다는 높진 않아야겠죠. 왜냐면은 점점 공이 튕길 때 점점 줄어드니까 얘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5프레임 갔을 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페이스바로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예, 필요한 구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워크 에어리어를 선택을 해놓고요. 예, 근데 너무 빠르네요. 보겠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10프레임씩 맞춰보겠습니다. 10프레임씩. 한꺼번에 얘는 편한 게 한꺼번에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키프레임을 싹 선택을 하시고요. Alt를 누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늘어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Alt를 누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네, 한 프레임만 더 가면 되겠네요. 한 번만. 네. 네, 10프레임씩 됐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Alt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낫네요. 예, 조금 낫습니다. 좀 천천히 가죠? 아까는 너무 빨랐는데. 그런데 왠지 좀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공이 탱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탱탱볼을 좀 좋아합니다. 미끈한 녀석을. 그래서 여기서 Shift S를 누르면은 스케일이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Shift 또 T를 누르면요, 어퍼스티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고요. 또 Shift T를 또 누르면은 Shift T만, 어퍼스티만 없어집니다. Shift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여기 땅에 딱 그라운드에 딱 갔을 때, 그라운드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저는, 얘도 한 칸씩만 늘려줘야겠네요. 이렇게 갔을 때, 그라운드에 갔을 때, 공이 살짝 찌그러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9프레임일 때 키를 또 주고요. 여기에서도 10프레임일 때 키를 주고요. 11프레임일 때도 키를 주겠습니다. 예, 1프레임보다 2프레임 간격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야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조금 이렇게 찌그러뜨릴 겁니다.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좀 내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오면서 탱 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탱. 예, 그리고 얘네들을 똑같이 놓고서 카피를 할 겁니다. 컨트롤 C. 이럴 때는 컨트롤 C를 쓰는 겁니다. 컨트롤 D는 안 먹습니다. 키를 카피하는 거라서. 그러면 얘도 그라운드, 땅에 딱 튕겼을 때 또 컨트롤 V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조정을 해주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얘도 살짝 좀 더 내려주고요. 이렇게 탕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예, 그럼 좀 보겠습니다. 다시 보죠. 좀 괜찮은 것 같죠? 좀 아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뭐냐, 얘는 애니메이션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를 싹 선택하고요. 제가 이지를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래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얘를 이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느끼시나요? 그러면은 좀 더 눈에 띄는 걸로 보이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그래프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뚝뚝 끊겨서 갑니다. 포지션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이지로 싹 다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이지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요, 피크일 때 오래 머무르는 겁니다. 좀 더. 그래서 탕 튀겼다가 좀 오래 있습니다. 공중에. 그리고 떨어지고 탕 튀겼다가 또 오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만, 한 프레임만, 얘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한쪽만. 어떤 모습이 되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프레임일 때 공중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이죠. 보세요. 오래 머물르죠. 얘를 원래대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느끼시죠?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적인 연출을 할 겁니다. 시간 연출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연출이. U자를 누르겠습니다. U자 누르면 키만 들어간 게 이렇게 나오죠. U자, 단축키 U자. 플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결 무늬를 누르면 얘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올라간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겁니다. 시간 간격이. 왜냐? 계속 똑같은 시간 간격은 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두 프레임씩, 두 프레임씩 이렇게 빼주고요. 이 녀석도 두 프레임 정도. 하나, 둘, 이렇게 빼주고요. 이 녀석도 하나, 둘, 이렇게 빼주고요. 이 녀석도 하나, 둘, 빼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았죠, 훨씬. 여기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물체에 좀 더 마지막 생동감을 주려고.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해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좀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모션 블러를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를 줍니다. 이렇게 튕겨서 나갑니다. 지금처럼. 모션 블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하고 얘가 두 개 다 켜져 있어야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죠. 되죠? 얘도 뺐습니다. 안 되죠. 두 개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U자를 눌러서 얘도 이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램 프리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빠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튀기기만 잘 만드셔도 시작이 매우 좋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료. 소스가 있어야 합니다. 소스를. 지금 공을 튀기려고 하는데 소스가 필요해요. 공을 튀게 하니까 먼저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공이 필요하겠죠. 공. 그래서 컨트롤 N을 눌러서 300에 300으로 해가지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이라고 쳤습니다. 여기는 설명드렸다시피 알파 채널이죠. 투명 값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Y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New
솔리드 선택을 해서요. 이 색깔로 하고 얘도 0이라고 이렇게 치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를 딸깍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투명값이니까 검정색은 안 보이는 거예요. 컴포지션을 다른 컴포지션에 들어가도. 그 다음에 new 새로운 걸 또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1280 720에 1280 720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듀레이션은 이번에 한 10초로 바꿔보죠. 오케이 눌렀습니다. 근데 얘도 이름을 얘는 공기기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이제 근데 캠퍼스는 종이는 이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배경을 만들어야겠죠. 컨트롤 Y 눌러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놓고요. OK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엔터를 쳐서 배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놓고 램프를 쭉 해서 램프는 여기서 램프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RAMP 아니면은 여기 이펙트에 제너럴에 이건요 제너럴이 제너레이트에 램프라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디얼 램프, 동그라미 램프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있는 포지션이 이렇게 핸들 포지션이 생깁니다. 얘를 여기 가운데다 놔주시고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녀석을 쭉 많이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색깔을 이번에는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색으로.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보죠.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빼주고요. 네. 좋습니다. 네, 배경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튕길 공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하고 갖고 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위치를 쭉 가니 저는 여기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자를 눌러서 댔기도 하고요. 컨트롤 알트 P를 누르셔도 키가 자동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아니 컨트롤 알트가 아니라요. 알트 시프트 죄송합니다. 알트 시프트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지금 이렇게 비어 있죠. 제가 여기다 옮겨 놓고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Alt, Shift, P 하니까 키가 들어갔죠. 단축키를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Alt, Shift. 예, Alt, Shift, P, Alt, Shift, T 하면은 어퍼스티에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그냥 생겼잖아요. 마우스 안 만졌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선택하고 Alt, Shift, P 키가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프레임 정도에 여기다가 얘를 쭉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10프레임에 이 정도 놔주고요. 얘도 한 10프레임에 이렇게 놔주고요. 그리고 이 정도 10프레임일 때 이렇게 올라가죠. 예.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리죠. 살짝.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땅에 떨어졌을 때 좀 바꿨죠. 이것도 Alt Shift S를 눌러주시면은 죄송합니다. 두 개 다 선택이 돼서 그래.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선택을 공만 하겠습니다. Alt Shift S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확대를 하죠. 플러스 키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타임라인은 이 프레임 전에서도 키를 주고요. 후에도 키를 주겠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컨트롤 Alt S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좀 놓고 포지션도 이렇게 쭉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똑같이 다 놓고 카피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컨트롤 V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가운데 맞추죠. 이렇게 맞추고 얘를 밑으로 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모두를 다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키 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이지 F9번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 거는 지금 이 녹화하는 프로그램 단축키가 F9번도 있기 때문에 F9번을 못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스탑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들을 약간 좀 앞으로 살짝씩 조금씩 당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워크 에어리어를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왜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 보기.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예, 약간 오류가 있네요. 공이 좀 더 이렇게 가야하는데, 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갇히죠. 그러면은 얘를 모션 블러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공 색깔을 다시 바꾸고 싶다. 공 여기 가서 컨트롤 Y, 컨트롤 시프트 Y를 눌러주셔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진한 색으로. OK 눌러보고, 네, 좋습니다. 색깔이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욕심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땅에 부딪혔을 때 그림자가 생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공을 쭉 하고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죠. 이 정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필이라는 녀석을 주겠습니다. 필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필은 뭐냐? 색깔을 바꿀 때 많이 씁니다. 보죠? 색깔이 바뀌어 있죠? 얘를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블러를 놓겠습니다. 블러를 놓고요, 가르시안 블러로 가르시안 블러보다 역시 그냥 패스트 블러를 넣겠습니다. 패스트 블러가 더 낫네요. 패스트 블러를 넣어서 이 밑에다 살짝 놓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죠. 얘가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이니까 얘를, 그리고 엔터를 쳐서 다시 얘는 그림자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항상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이제 T자로 할 겁니다. T를 눌러서요, T를 눌렀습니다. 얘는 한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보이게 좀 시킬게요. 이 정도에서부터 구간은 이 정도 주고요. 여기에서는 0, 그리고 한 이 정도쯤 왔을 때 (50) 정도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여기도 한 50 정도
않고요. 여기 있을 때는 가장 잘 보여야 하니까 70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0이죠. 이렇게 튕겼을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얘도 카피를 다시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예, 딱 맞네요. 여기도 예, 죄송합니다. 그림자 위치를 바꿔야 하는데, 그림자를 다시 만들려면은 컨트롤 D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을 바꾸죠. 포지션을 바꾸겠습니다. 예, 포지션을 예, 한 이 정도쯤에 바꾸겠습니다. 보죠? 예, 이 정도니까 여기 이 정도 딱 좋겠네요. 그리고 U자를 눌러서 이 어퍼시티 값을 이쪽으로 싹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대충 이젠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 트랜스폼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키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걸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라고 시켜드린 겁니다. 이게 쉽게가 아니라 처음에는 매우 힘드실 겁니다. 인터페이스 익숙하긴 것도 힘든데 이것도 막상 하려니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초창기에는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되면은 다른 것들은 이펙트를 주거나 빼거나 그리고 조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선 키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패널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뭐 프로젝트 창이 어떠니, 얘가 어쩌니, 얘가 어쩌니, 얘가 어쩌니, 이 녀석은 어쩌니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명령, 예, 여기 파일, 명령 표시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레이어하고 이펙트, 애니메이션, 예. 주로 참고로 에디트하고 레이어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펙트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주중점이 이 세 개가 주중점이기 때문에 컴포지션은 그냥 컴포지션 하면서 또 알려드릴 거고요. 컴포지션이 좀 생성이 돼야 좀 될 수 있으니까. 예, 보겠습니다. 우선 뭐 아무거나 하나를 우선 불러오죠. 2주차에 있는 오늘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나를 불러오죠. 데이터를 오늘 퍼핏 한다고 했죠. 발음이 하기가 힘들어요. 퍼펫이라고 해나? 예. 퍼펫 예,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완성된 영상인데 뭐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선 이게 있어야, 우선 소스가 있어야 이게 활성화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맨 여기 위에 이 세 단계는 히스토리에 관련된 건데, 히스토리 말 그대로 작업한 내역에 대해서 관련된 겁니다. 우리 컨트롤 Z 있죠? 컨트롤 Z 언도, 컨트롤 시프트 Z 리도, 다시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것을 관장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부분도 있죠. 언두 임포트는 임포트에 관련된 거,
네, 임포트에 관련된 것을 또 삭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임포트, 불러오는 것들에 대해서. create comp from selection은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진 컴프 안에서의 언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도 타임 체인지도 말 그대로 그거에 관련돼서. 근데 지금 임포트 불러왔죠. 언도 누르면은 지금 아까 맨 최초로 갑니다. 임포트 되기 전에. 이렇게 완전히 싹 넘어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볼게요. 에디트, 리도. 그 다음에 이제 리도가 없어요. 리도가 될 수가 없죠. 히스토리 보겠습니다. 히스토리. 여기 보시면은 다 처음에 제가 임포트 했죠. 파일을 하나 임포트 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타임 체인지 시간을 바꿨습니다. 네. 이거 세 가지. 지금 한 개 지금 세 가지 일이에요. 지금 세 가지. 중간으로 가면은 중간 없죠. 다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토리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스토리도 내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보시면은 히스토리 보시면은 시스토리죠. 시스토리 여기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맞아요. 네. 네, 히스토리 말 그대로 항상 여기 위는 쉽게 계속 설명드리지만 얘가 작업하는 것을 앞으로 뒤로 가는 것을 좌지우지 하는 거고요. 여기 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cut, copy, expression only, paste, create 이라고 있습니다. cut, 자르기죠. 잘라내기. 어느 일정한 부분만 잘라내는 겁니다. 예. 뭐 일정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보겠습니다. 하나를 만들게요. 그거 어디서 따온 거나요? 소스요? 드릴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해요. 지금 메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메뉴 설명. 메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야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B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 예, 어차피 퍼펙팅 하면서 이걸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저장을 하죠. 예, 저장을 AAA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AAA를 갖고 오죠. 예, 푸테지로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로 올려놓죠. 그런데 이 녀석을 지우고 싶어요. 이 녀석을 지우고 잘라내기를 하고 싶어요. 컨트롤 X 누르면 이렇게 잘라지죠. 그리고 여기 에디트에 컷을 눌러도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컴포지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컨트롤 V라기보다는 패스트를 눌러도 되고요. 잘라내기로 했는데 왜 안 붙지? 신기하네요. 잘라내기 하면은 붙어 있는데 컨트롤 X 네, 패스트 하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에디트 패스트 하면 이렇게 딱 붙죠. 네.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한 메뉴 설명입니다. 이런 걸 관장한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예, 굳이 좀 아셔야 할 부분이 여기가 있습니다.
copy expression only. 이게 뭐냐면요, 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명령문이 expression이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우리 프리미어 하시면서 키 주셨죠? 키 주던 거 해보셨죠? 그거처럼 얘도 키를 줍니다. 근데 키 말고 명령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알지 않으셔도 되는데 명령문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위글 해서 50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막 이렇게 떨립니다. 키를 분명히 줘야 하는데, 이렇게 여기 키가 있죠, 스타바치. 키를 주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만 카피해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duplication. duplication하고 카피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uplication은요,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피는요, 그냥 복사입니다. 쌍둥이하고 복사한 거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속성이 카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속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1번 트랙이 있고 여기 또 2번, 3번, 4번 트랙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카피해서 붙여 넣었을 때 그러니까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질 않아 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펙트가 제대로 이펙트는 들어가 있는데 이펙트의 속성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duplication은 모든 속성이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라고 하면은,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되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데, 속성 값을 잊어버리고, 복사만 되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존에 카피를 많이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복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에펙에서는 컨트롤 D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D. 왜냐? 모든 속성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간혹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 값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컨트롤 C, 컨트롤 V보다 컨트롤 D가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가 있어요. 여기 자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자르기가 있고 여기가 자르기도 있고 여기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리미어 할 때 그 면도날 있죠? 예. 보통 그런 컷 에디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스플릿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디터에 보시면은 스플릿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D고요. 뭘 기준으로 자르냐? 지금 여기 타임라인 바일 있죠? 이 표시줄, 이 빨간색 이 표시줄을 기준으로 에디트 스플릿 레이어 하면 이렇게 딸깍 잘려집니다. 잘라지죠? 그리고 얘를 델레트 키로 위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비어 있죠. 그리고 얘도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지웠지만 이렇게 늘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살아나고요. 또 하나, 리프트하고 익스트랙트가 있습니다. 리프트는 우리 프리미어 할 때 리프트 배우셨죠? 프리미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출 안 하신 분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꼭 제출해 주세요. 예, 리프트 워크 에어리어하고 익스트랙트는 서로 다릅니다. 아시죠? 뭐가 다르냐? 리프트는
이 사용 방법부터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 에어리어 있죠? 그러니까 워크 에어리어라고 알려드렸죠?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리프트 워크 에어리어도 있고 여기에서도 리프트 워크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이걸로 해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죠? 얘가 워크 에어리어가 지정한 이 에어리어만큼 공간을 남기고 잘라졌습니다. 벌어진 거예요. 벌어질 겁니다. 공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예요. 근데 이 정도 에어리어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에어리어하고 이 정도 에어리어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떨어진 거 가운데 블랙만 이렇게 놔두고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직접 실습해 보시면 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언더를 해보죠. 반대로 이번엔 여기에서 해보죠. extract work area 하면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줄어들었죠. 이만큼 잘라서 붙이는 겁니다. 이만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쭉 얘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정도로 유지하고요. 예, 바로 이렇게 붙여주죠. 아까는 이 장면이 띄어 있었잖아요. 그 공간만 딱 그 공간만 지우는 것 뿐입니다. 예. 잠깐 퍼즐을 다시 하고요. 그리고 에디트에서 셀렉트 올 전체 다 선택하는 거고요. 반대로 디셀렉트 선택했던 부분들을 다 선택을 해제하는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A고요. 컨트롤 Shift A는 해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라벨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라벨은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라벨은 말 그대로 내가 라벨 색깔을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린, C 이렇게 라벨 색깔 바꿔주는 겁니다. 나중에 라벨 색깔을 이것도 종종 쓸 겁니다. 이제 큰 작업할 때는 그냥 자주 쓸 거고요. 왜냐면은 라벨 이 색깔끼리 똑같은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다. 얘는 이쪽 씬이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그룹이다 라는 것을 색상으로 표시를 해야지 이름으로만 표시만 하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많이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많이 씁니다. 라벨로 라벨 색깔을 종종 씁니다. 예. 그리고 쭉 퍼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 뭐냐면요, 메모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는 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에펙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기능을 제어해주는 역할이긴 한데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보겠습니다. 제너럴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스크 캐시는 웬만하면 체크를 해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체크해가지고 내가 임의로 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상당히 컴퓨터가 애로사항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고요. 컨펌드 미디어 캐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다 하나의 프로젝트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은 끝나고 나서 클린 데이터베이스 캐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얘가 작업했던 찌꺼기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작업했던 모든 내역들과 그리고 얘네들 임포트 해올 때 이미 캐시 임시 저장 장치에 그게 다 저장이 돼요. 그냥 우리는 임의적으로 임포트해서 영상만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얘를 잘 돌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시 저장 장치에다가 얘와 얘보다 10분의 1 정도나, 예, 그 정도에 달하는 영상들을 따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클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는 C 드라이브에 추측 그러니까 폴더를 이렇게 선택을 해놨는데, 보통 이제 C 드라이브 말고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에 하드 용량이 더 크시잖아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데스크탑 쓰시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는 노트북이라서 C 드라이브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더 많이 넣어야 돼.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거의 C, D 구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하드 용량이 그리 크지 않아서. 반면에 하드 용량이 좀 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다가 바꿔주시 바랍니다. 폴더를 꼭. 그래야 작업이 빨라집니다. 훨씬. 프리미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에디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서는 많은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많이 설명할 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컴포지션 세팅이나 얘네들 이쪽 같은 경우는, 두 개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의 셋업을 관장하는 겁니다. 세팅. 뭐 720에 480이냐, 1280에 720이냐, 1080이냐 이런 셋업에 대해서 관장하는 거고요. 트림, 컴프, 워크 에어리어.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어떤 거냐? 여기 얘를 이렇게, 여기 얘 보시면은 region of interest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죠, 잠깐. 얘를 이렇게 쭉 클릭을 하시면요, 딱 얘만 나타나요. 근데 뒤 여기 나머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이 얘만 이렇게 나타내야 하는데, 라고 할 때 여기 컴프에서, 이건 트림은 다른 거고요. 크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트림을 죄송합니다. 워크웨어. 트림은 뭐냐면은, 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죠. 여기 얘는 이 정도밖에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얘를 시간을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추려면은 딱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트림 컴프 에어리어 하면은 이렇게 10초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에디트에 설명된 에디트에 컴프에 대한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줄여서 쓰는 이런 트림 컴프 워크 에어리어하고, 여기에서 일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이거를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크롭이라고 하는 건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게, 영상은 보통 아시는 바와 같이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프리뷰고요. 정말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네,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램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램 프리뷰는 뭐냐? 만약 여기에 음향이 들어갔어요.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아무리 눌러도 오디오 소리는 안 납니다. 앱백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냐? 여기 이 녀석을 누르셔야만이 납니다. 실제로 이게 렌더링입니다. 우리 프리미어에서는 엔터를 누르잖아요. 엔터. 얘가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엔터하고. 그리고 단축키는요, 우리
저기 숫자 넘버 쪽 있는데 있죠? 넘버 1, 2, 3, 4, 5, 6, 7, 8, 9, 10만 있는데 오른쪽 거기에 노트북은 해당이 안 돼요. 그쪽에 있는 0번 키를 누르시면은 렌더링이 됩니다. 영어요? 0번 0. 예, 0. 0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기 걸리셨나봐요. 예. 그리고 예, 벌써 많은 부분이 나갔네요. 램프리뷰까지.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선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방금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